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사람 조종환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김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종환 선생님. 네. 군산 사람 조종환의 예.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새롭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군산 사람 조종환이 본 김대중이라는 제목으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왜 김대중이냐 하면 의아하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실 분도 여럿 있겠지만 사실 우리 조종환 기자님을 알려면 김대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님은 현재 김대중 대통령 군산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군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곳에 다니실 때마다 빠짐없이 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취재기가 지금 막 나온 책이 있습니다. 조종환 기자의 DJ 김대중 취재기. 방금 나온 새 책이지요. 이런 책을 쓰실 만큼 우리 조종환 기자님과 김대중 대통령은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저 책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21년에 걸친 우리 취재기글을 담은 책인데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첫 질문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기자님이 매료되게 된 그 계기가 있나요? 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고요. 또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나. 이것으로 볼 적에 저 같은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그분의 정신이라든가 그분의 생활 철학 이런 것을 계속 접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자 이렇게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 드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1980년대 초중반쯤 됐을 겁니다. 1980년대.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전두환 신군부 광주 그 민주항쟁 그다음 뒤에 얼마 안 됐을 때죠. 거리에는 막 수류탄이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신군부가 사유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죠.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그 객병기 그 시절인데. 그러면 그 1980년대 그 무렵에 기자님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죠. 30대 신혼이었어요. 신혼 마침. 제가 8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82년 2월 20일 날 결혼했습니다. 2월 달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딸 하나를 봤거든요. 83년 2월생에 딱 12달 만에.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은 신혼이고 달콤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달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썩고 슬프고 분노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사는 친구가 80년대에 저희 전화가 와가지고 군사는 괜찮으냐? 괜찮냐? 딱 한마디 첫 질문이 나는 뭔 말인가 했어요. 80년대 아마 그때가 1980년 아마 6월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5월 5일 8일 때 그때 미국에서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광주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 군사는 괜찮으냐 이런 얘기 들어왔을 때 저는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 그 당시에 그 이날로 인해서 신군부가 아주 조작한 광주.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은 알고 봤더니 그 사건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거기 주노동자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잡혀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이제 가을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옥중 일기, 옥중 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사회가 막 격변기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중앙로 일가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옆에 서점이 있었어요. 군인 서점.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갔다가 거기에서 옥중 서신을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분노도 했고 슬프고 눈물도 흘려봤고 희열도 느끼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옥중 편지가 29통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거기에서 주고받은 편지 안에서 내가 신혼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식들도 있지만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편지에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매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책이 바로 제가 제일 최근판으로 나온 이 옥중서신 2권을 가지고 왔는데 네. 기자님이 보신 책은 아마 단권으로 되어 있는 더 예, 오래된 그렇습니다. 판본일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책은 지금 옥중서신 그 김대중이 이희호에게, 이희호가 김대중에게 이렇게 2권으로 나뉘어 예.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신혼의 이 달콤한 그러나 사회는 엄혹한 그런 시대에 만나서 김대중이란 인물과 나를 이제 가깝게 만나셨겠어요. 그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수록 나와의 어떤 동질감이라든가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을 자꾸 소환하는 그런 대목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비슷하게 느껴졌나요? 이제 이 양반이 그 섬이잖아요. 하이도. 저는 또 외갓집이 섬이에요. 아. 나는 또 내 자신이 갯벌에서 돌았어요. 그렇죠. 이 군산. 군산이 전부 지금 뭐 수라갯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가 수라갯벌이었습니다. 다 갯벌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농개, 흰발 농개 거기에 이제 짱뚱어 같은 거 그거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 그 갯벌 옆에는 또 참외밭, 수박밭 그리고 배추밭, 경마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이쪽 서리도 하고 얼음 소리도 하고 거기서 우리 뭐 나와버리라고 하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억이 이 책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짱뚱어를 잡고 농개를 잡고 참개 막 이런 걸 농발개를 잡았는데 이 양반은 거기서 낙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목포, 하이도 예. 그쪽은 낙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 양반이 고향 자랑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봐가지고 해변가 산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럼 낙지 잡아보고 봤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양반이 왜 고향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반 호가 후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광이 지명이에요. 그 양반이 후광리. 태어난 동네 후광이에요. 하이도 산. 그런 것에서 보면 양반이 애착이 굉장히 그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을 거기서 미로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어떤 그 어렸을 적의 그 환경이라든가 이분의 마음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이 저 흡사한 이 많아요. 환경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았거든요. 나 혼자 화장실 못 갔어요.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않고 이제 뒷간이라고, 네, 이제 변소라고 하고 뒷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 오후 해질녘쯤에서 화장실 가려면 꼭 그때만 가게 돼요. 이상하게. 네, 가게 되면 꼭 혼자는 못 가니까 이제 누나를 대등해서 누나한테 촛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편을 보면서도 누님을 가끔 불러요. 무섭니까? 확인해보고 누님 불러가지고 하면 있구나. 안 무섭고 한참 대답이 없으면 또 무섭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양반도 누님인데 같이 누님하고 같이 그런 비슷한 생활을 했더라고요. 또 이 양반이 덕봉 서당을 다녔어요. 네. 서당을 다녔는데 저도 역시 서당에 다니면서 오랫동안은 안 다녔지만 서당을 다니면서 그 한자를 익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이분이 했던 그 저기를 제가 항상 내 추억을 소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기자님이 참 많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고 듣다 예. 보면 제가 이야기에 쏙 빠져버려서 우리가 흐름이 다른 데로 다른 영상으로 하나가 갈 됐는데요.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가능한 짧게 해주시면 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릴 적 추억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초등학교를 2군데 다녔어요. 하이 초등학교 다니고 목포로 가고. 와가지고 네. 북초등학교를 두 군데를 다녔어요. 이분이 자의적으로 다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제에 의해서 이제 4년제를 안 네. 되겠으니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기 그러면 위해서는 기자님도 혹시 학교를 두 저도 번 초등학교 다니셨나요? 두 군데를 다녔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때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 학구제 개편 이런 걸 돼가지고 학구제 법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 학교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디 학교만 다녀야 된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가 네. 가야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 굉장히 보면서 왜 이렇게 듣고, 부대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읽다 보면 이 특히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학교에 누님이 있었던 것, 또 학교를 예. 내 뜻이 아니라 이 예.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예, 예. 없이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라는 등등 그 김대중이라는 인물과 내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겠어요. 예. 우리는 특히나 그 80년대는 그 감옥에 갔다가 또 사형수로 또 무기징역으로 또 망명을 하고 하니 굉장히 날카로운 정치인으로 우리가 당시에 많이 알았을 텐데 읽으면서 이렇게 따스한 아버지고 정다운 남편이었구나 그런 모습 발견하면서 또 신혼의 조종환이 깊이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하나 그분을 따라간 것이 다른 것은 모르고 제가 유치도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저기 한 것이 제가 그 책을 읽은 후에 그 모임을 할 적에 첫째 저 혼자 모임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모임만 친목교육. 그러니까 공식적인 작가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뭐 동창회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어떤 친목 모임에 있어서는 부부 동반 모임 외에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로 지금까지 약 40년이 흘렀는데 4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저 혼자 모임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모임할 때는 항상 아내하고 같이 알게 모르게 살짝 동행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모임도 같이 합니다. 그랬던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1984년에 다시 이제 곧 귀국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 책을 읽고 나신 후에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또 기대하기도 하셨겠어요. 또 마침 80년대에 군산에도 방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 제가 사진작가 협회에서 사진 활동을 굉장히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던 때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인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을. 거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인물 사진을 찍기가 어렵죠. 초상권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물 사진에 매료돼가지고 수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은 거의가 다 인물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 군산에 왔을 때가 1963년. 그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데 잘 몰랐죠. 그때는 넘어가고 71년 대통령 선거 때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좀 어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희미하게 그냥 넘어가고 언변 잘하고 언변이 좋은 대통령 후보 이런 정도로 해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 양반이 87년인가요?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해가지고 후보로 군산에 가서 유세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열기를 제치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취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카메라에 담으려고 쫓아갔죠. 근데 그때 가서 제일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의 그 뉴스를 통해 저는 이제 항상 신문을 매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읽어주실 쪽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다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그때 월명 종합 경기장이에요.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형수 출신 대통령 후보라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취재하는 걸 보니까 이분의 위상 이런 것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운동장에 딱 발 디디는 순간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분위기 꽉 찬 거예요. 이거 꼭 그때 당시로는 내가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내가 연설을 하고 양반이 내 연설 들으러 오는 사람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그냥 했으면 말르는데 서울 이상으로 막 인구가 꽉 찬 거예요. 그것부터 사진 찍었죠. 대통령을 찍은 것보다 오히려 꽉 들어찬 그 관중부터 그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도 좋지만 그 군중이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더 기분이 좋아요. 말씀을 들으니 기자님은 이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을 바라보는 군중의 입장으로도 있지만 그 군중을 만나는 대통령의 입장으로도 굉장히 동시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오면 군산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 감격을 기자님이 대신 혹은 동시에 감동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95년인가요? 그 이종근 도지사 후보 왔을 때 후보 지원 유세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한번 오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근접 사진을 찍으셨던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의 프로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법을 지키고 예의를 다 지켰으면 그런 사진을 못 찍죠. 예, 바짝 근접해서 찍고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딱딱 잡히는 게 그때 다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 정말 제가 우리가 사진전도회에서 사진을 봤는데 네. 그때 줌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가까이에서 찍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유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김대중이다 싶으면 네. 얼마나 가까이에서 뭐 지금 보셨나요? 현재 우리 김대중 뭐 저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까이에서 이거보다 제가 이렇게 막 연설을 하는데 예, 이거보다 옆에서 가까이 와서 예. 사진 찍으셨다고요? 네네. 어머, 간접 촬영을 했죠. 아니 옆에서 그럼 아마 쫓겨나지 않아요? 김대중이니까 가능했던 거. 예를 들어서 김영삼 후보나 노태우 후보 같았으면 큰일 나죠. 끌어내고 그러지 끌어내고 않아요? 큰일 나죠. 그런데 김대중 후보였기 때문에 어머. 가능하지 않았나. 그 근접 찍으면서 거기에 모였던 단상에 모였던 다른 분들, 그 군산시장이라든가 네네.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잡혀야잖아요. 그래야 뭔가 살아나니까 사진. 나도 사진 작가로서 그런 거 잡혀야 되니까 바짝 가서 이쪽 찍고 김대중 대통령 뒤에서 찍더라도 뒷모습만 나오더라도 알 수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가 예의 벗어나야 돼요. 프로이지. 그런 것을 하면서 놀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건물 옥상 5층, 4층, 5층 건물 옥상까지 그냥 사람들이 빽빽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근접을 찾으려고 했냐면 이 양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앞으로 길로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두드리고 막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저분들이 뭔 일 때문에 저렇게 쫓아 나와가지고 꼭 김대중이라는 인물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원통하고 속상하고 군산에서 또 그 안타까운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80년대 초 오송회 사건이라든가 오송회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간첩산 사건 그리고 여기 개화도 간첩산 사건 다 이게 조작이거든요. 전부 조작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도 저기 부시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개화도를 갔더니 거기 주민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누구 좀 이상한 사람 보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근접 사진을 찍고 또 87년에는 김대중 본인의 그 유세였잖아요. 네. 그 유세에 못지않게 지원 네. 유세를 왔을 때에도 옥상까지 사람들이 가득할 만큼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게 바라는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군산 시민들이 아주 가득했다. 네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기자님이 다 기록을 해 두셨죠. 그때 그걸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뿌듯하고 했는데 조금 세월이 가면서 그러니까 87년 대선, 92년 대선, 97년 대선 있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저는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좀 사시지. 뭐하러 대통령 나가서 그 힘든 길을 전두환이나 박정희 그 사람들 같이 할 수도 없고 나가면 이제 비판만 받고 갈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이 양반이 그냥 그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면 또 당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선생님으로 옆에서 그냥 계속 우리 잘못된 지금 대통령들이 잘못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적에 좀 시민운동 하는 분들하고 같이 좀 바로잡아주고 그냥 그 사회 우리의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처럼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어떤 선생님으로 그렇게 남아주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보다 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맞아요. 예. 기자님, 오늘 말씀이 또 새롭고 재미나고 저는 또 쏙 빠져드는데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편집하기도 힘드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평소보다 더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을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프로도 아니고 아니에요. 기자님이 지난번에 우리 아주 재미나고 예. 적당한 길이로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자님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전달이 되려면 짧게 얘기하시고 제가 짧게 질문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했던 이야기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가 자꾸 짧게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 하겠는데
하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옥중서신을 보면서 제가 제일 큰 충격 그리고 뭔가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이 양반을 더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두 분의 주고받은 편지에서 꼭 시작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 이 시작이 돼요. 저도 뭐 우리 신혼 때 와이프하고 이렇게 가스가 쏟아지게 살지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존경할 일도 없고 사랑할 일도 없고 그냥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한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평생 친구로 내가 제일 가는 친구를 내가 소개하면서 그 친구 이상으로 나는 당신하고 친구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 사랑이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한테는 용서와 화해를 하라고 용서를 권하고 그 사형수 신분에서 거의 유서나 다름없는 적이 아닙니까? 사형수 신분인데 그런 데서도 불구하고 부인한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 하면서 뭐 화초 같은 거 얘기하고 이거 무슨 뭐 연속곡 대본을 읽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양반이 한 인간으로서 이런 여유 이것이 나올 것인가 이런 데서 제가 삶의 지표라고 할까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의 품이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이라는 말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 기자님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진짜 만나게 되었고 마음으로 따르게 되셨고 그리고 나만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마침내 대통령이 우리들의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팬카페 대통령 팬카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가요?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예, 취임할 적에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밤새면서 이제 그 지켜봤잖아요. 희열이 눈물을 흘렸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기쁨의 눈물, 속상해서도 흘렸고 아이고.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구도 그걸 알아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 당선 뒤에 몇 년 동안은 제가 일절 거의 안 했습니다. 활동을. 예. 대통령 됐는데 내가 뭐 할 얘기도 없고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아무 당원도 아니고 저는 여지껏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당원이라든가 그 당 활동 얘기했는데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입당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여기저기에서 권유 많이 받았는데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가입 안 했어요. 한 번도 당원 가입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글은 계속 썼어요. 글은 계속 썼는데 언제부터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이 양반한테 또 접근을 하고 안 되겠다. 내 머릿속 하나라도 글 한두 사람이라도 다시 내 글로써 필력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를 한 1, 2년 앞두고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여론이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은 다뤘는데 여론이 바로 서야 제대로 언론이 바로 서야 여론이 아니라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짜깁기 편집, 왜곡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했고 또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그러니까 2002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이때에 노사모가 생겨요. 그렇죠. 노사모가 생기면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냐면 DJ 로드라는 김대중 대통령 지지 모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국내 최초 전직 대통령 모임이죠. 이때가 생긴 것이 2002년 12월 달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노사모가 생기긴 먼저 생겼지만 노사모는 현직 대통령 지지 모임 적이고 노사모로 힘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DJ 로드는 이제 전직 대통령 최초 전직 대통령의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 7, 8명 김대중 대통령 전에 김영삼까지 이승만에서 김영삼까지 한 7, 8분의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불행하고 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못했죠. 다 아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그나마 선거로 인해서 승계를 했잖아요. 선곡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런 데서 불구하고 여론이 굉장히 시끄럽고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히로드 DJ 로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참 속상하게도 이 모임이 불과 몇 개월을 가지 못하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저도 굉장히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그 이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가 정치인 김대중의 행보를 응원하고 했지만 나는 입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곧 나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옥중서신에 쓰였던 보여줬던 아버지로서의 모습, 또 남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존경한 것이지 그 정치인 내가 정치인이 되고 어떤 정치적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 새로운 팬카페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게 날짜가 2004년 8월 18일이라고 들었는데 이 날짜가 또 의미심장한 날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 2002년에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을 거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겪었고 행사도 많이 했어요. 했지만 그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 갈라지고 뿌리고 강퇴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눈물을 머금고 후광사랑이라든가 후광 김대 이게 다시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나오고 결국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4년 8월 달에 말씀대로 제가 후광 김대중 마을이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을 했죠. 네, 거기에서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되게 된 것은 뭐냐면 글쎄 이제 인연이라고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04년 8월 18일 날 첫 글을 올리고 개설을 했는데 딱 5년 후 2009년 8월 18일에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오후 2시쯤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 그 사람이 살면서 옷깃만 스쳐도 이 인연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으로는 옷깃만 여러 번 스친 게 아니라 옷깃만 스친 게 아니라 스쳐도 여러 번 스쳤고 대화도 해봤고 또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겹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분하고는 상당히 뭔가 그 인연 전생에서 어떤 인연이라는 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인연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을 다해서 그 내 뜻을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때 그 표현을 조금 주저했거나 좀 늦췄더라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을 온전히 김대중이라는 인물과 만나지 못했겠다. 뒤늦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자니 그 이 후광 김대중 마을이라는 이 팬카페가 또 특별해서 동교동 자택으로도 초대를 받아 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회원들이 분열돼 가지고 처음에 DJ로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광사랑 후광 여러 개로 이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데 갈라지니까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갈라졌어요. 어떤 그 발전적인 해체가 아니라 아픔을 겪으면서 당하고 이런 것을 다 알아요. 피서들을 통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시지. 그러니까 한 번은 2005년 1월 1일 날 신년 할애를 하는 날 지지자들 카페 통해서 몇 개, 한 서너 개 있었거든요.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갔죠. 그때 이제 2005년이니까 제가 8월 달에 개설을 하고 몇 개월이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개업했고 얼마 안 된 신생 그때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몇백 명이니까 그 당시 다른 모임은 막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한 4,500명밖에 안 됐었어요. 몇 개월 만에. 그래도 굉장히 몇 개월이 안 됐지만 굉장히 컸죠.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안식부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제일 이름표랑 다 달고 제대로 챙기고 갔더라고요. 예의를 챙기고.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대통령님이 딱 거기서 한 얘기가 처음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김대중이 같이 가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글을 하시면서 뭐는 얘기했냐면 여러분 전부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저는 지지자로서 항상 이 양반한테 빚진 심정이 되는 빚쟁이가 된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음 생각하면 가슴이 안 좋습니다. 하나를 뭉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사람은 꼭 모임만 뭉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화이부동 정신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로 뭉치야죠. 그리고 또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받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했으면 그게 갈라졌겠습니까? 조금 그냥 언짢더라도 계속 이어나갔을 텐데 지금도 그런 말씀, 그런 하이부동 정신이라든가 실사구리 정신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심 이런 것은 제가 지금도 버리지를 못하고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 정신. 근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책에도 썼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썼어요. 나를 위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더 근사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 팬카페니까 멀리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 가까이에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했다는 그게 약간 신기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후광 김대중 마을 카페 회원들이 특별히 초대받아서 날 좋은 날 이 5월에 여동 자택으로 초대를 받아 들었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는데 오히려 더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왜 비가 온 날이 좋았어요? 그게 이제 2005년 1월 1일 날 각 단체 모임 회원들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그때만 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갔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1년이면 한 3번 내지 4번씩 대통령님한테 화분을 보내고 축하 글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1월 6일이 대통령 생일이에요. 신년 할애로 해가지고 그러네요.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면은 뭐 스승의 달,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 5월 10일 날 이 양반의 두 분의 이기호 여사 두 분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기념일이 10일이에요. 그럼 8일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이것도 어울려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선생님 앞에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승의 날보다는 오히려 가정 부부 결혼기념 여기 이제 포커스 맞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꽃다발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이후 여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후 여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후 여사는 9월 21일 날인가? 가을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는 또 추석 오고 연말 돼요. 그럼 추석 오고 연말해서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맞춤하네요. 신년 할애. 고맙더라고 오히려. 신년 할애고 또 추석쯤 인사드리고 또 스승의 날 아니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에 인사드리는데 그것이 마침 두 분의 생신과 결혼기념일과 겹치니 정말 맞춤으로 잘 인사를 드리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6.15 선언, 그렇죠. 역사적인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 공동선언, 정상회담 있잖아요. 이걸 축하가 이제 6월달에 이제 그 사이에 6월달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는 뭐냐, 8월 10일경 이쯤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후 여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그 보좌진들, 비서들 그리고 집에서 촉촉하게 생환기념을 합니다. 납치 사건에 새로 5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거 하고 12월 달에 가면은 이제 12월 초에 8일 날 이때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이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화분도 보내고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시간 날 때는 이제 이후 회사가 만든 그 사랑의 밥차. 밥차. 거기에 또 우리가 한 번씩 가가지고 이화여고 이런 데서 이제 행사할 때 거기도 다녀왔고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시골 촌놈이 김대중 대통령 덕에 서울까지 서울 여행 많이 했죠. 정말 우리 종환이 그 당시 인터넷 카페 닉네임이기도 하고 필명으로 쓰셨던 이 종환이의 활약상 지금 눈에 선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또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뭐 네. 아무리 팬카페 대표이고 네. 해도 우리 조종한 이 종한이라는 사람을 김대중 대통령이 인식한 그 시간은 그 계기는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이분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예. 걸 언제 아셨어요? 이게 제가 2004년에 카페 개설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처음 가서 초대를 받았을 때가 2005년 1월 1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 5월 8일 날인가? 그때 이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지 카페를 대통령이 초대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연락이 4월 말경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했고 그 전에 했고, 대구역에 그 환영 이듬해, 인사 갔을 이제 때가 그 같은 이듬해가 건가요? 2006년이죠. 이듬해 봄에 음. 그 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어. 우리가 환영 행사를 했어요. 음. 두 분이 그때 이제 그 영남대학교에서 그 특강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동대구역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동대구역에서 차에서 내릴 때 우리가 조촐하게나마 환영식을 프레카드를 들고 두 분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더라고 두 분을. 그래서 회원 한 10명. 전국 모임이니까 대구에도 이제 우리 그런데 네. 약간 좀 불안하거나 좀 그러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좀 이런 말씀을 뭐 하긴 하지만 네, 네. 여전히 지역 감정이 좀 있을 때고 하니 맞아요. 그때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 중에 미국, 일본, 호주, 뭐 덴마크 이런 데서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대구에서 우리가 환영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덴마크의 그 사강이라고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글을 보낸 거예요. 조심하라고. 대구에서 동토의 땅인데 대구에서 그 환영대회 했다가 돌멩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87년 선거 때 우리 대통령님이 군산 와서 유세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다 취재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후보라든가 노태우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돌팔매를 당했고 또 김대중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대구에서 달성공원인가요? 거기에서 유세를 할 때 돌팔매가 날라왔었어요. 이게 양쪽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쵸. 그게 이 동서가 이렇게 분열돼 있어가 동서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마음도 워낙 거의 험악할 대립할 때라. 때예요. 험악할 때. 그때인데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생생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 대구에서 환영대회를 했는데 놀란 것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을 제대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놀란 것이 뭐냐면 대구에서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난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해방 놀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갔죠. 이거 신문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이제 동서화합, 남북 교류, 평화통일 이런 거 이제 선수 막 들고. 피켓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서 사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30대 40대 분들이 와가지고 뭐 누구 대통령 오냐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그룹 이 간부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 차 물려라. 너 대통령 오시면 우리 표나 들고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고 대구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대구나 부산에도요 지지하는 분 많아요. 오히려 이쪽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얘기 와가지고 열렬히 같이 합세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한 1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꽃다발 준비하고 화환 들고 화동 이제 조카들 화동 해가지고 옷 입혀서 준비하고 있는데 쓸쓸했어요. 동대구 여기 대합실이 쓸쓸했는데 도착 한 20분? 10분쯤 때 나눠놓고 보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대구, 부산 지역 그 카메라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을 적에 대통령님이 거기서 내가 몇 번 놀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나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서관님이 후광 김대중 마을 카페를 운영자 조종환. 그래서 그때 인사할 그때 소개를 그때 딱 손을 잡았는데 2005년 1월 달에 가가지고 잡았을 때는 별로 그런 걸 몰랐는데 그날 딱 손을 잡고 인사하는데 손에서 온기가 탁 느껴져.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제 소개하면서 이거 작년에 뵀을 때보다 더 건강하시고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굉장히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서 한 몇 초 동안 같이 인사 말도 드리고 그랬더니 손을 흔들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런 걸 좀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대통령님을 많이 만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서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근데 그것은 제가 의식적으로 못 찍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찍고 싶었어요. 음. 몇 번 찍고 싶었는데 회원들이 미안해서 못 찍었어요. 아 나만 찍는 게 미안해서. 예. 한 번쯤 찍어도 괜찮은데 거기서 딱 찍으면 되거든요. 내가 찍으면 다른 사람도 다 찍어야 되잖아. 그것이 부담 가가지고 못 찍은 것이 그럼 지금 또 김대중 대통령도 또 부담이 되실 테고 이 양반은, 붙들어 드려야 되니까. 투석을 하는 분이니까 그 사진 폼 이게 잡고 하려면 벌써 몇 분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회원들 부담스럽지 대통령 건강 그렇지 하고 싶어도 한 장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인사하는 것만 있지. 이렇게 포즈 취해가지고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 덕분에 기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또 회원들을 만났는지 또 알게 되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동대구 환영의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10명은 우리가 조직을 해서 우리 만나자라고 기획을 했지만 그 장소를 결국 10분 전에 가득 메워주신 분들은 그 동대구에 계신 그 대구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문을 내지 않아도 아름아름으로 저기 오신단다 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가득했으니 그런 감동의 순간을 또 만나셨고 아마 우리 책에도 그 기사도 있을 나옵니다. 텐데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에 하이도 고향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또 동행 취재도 하셨고 가까이에서 또 근접 사진 많이 찍으셨을 테고 그 이야기도 우리 DJ 취재기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DJ 취재기는 2003년부터 방금 이런 이야기들 쭉 해서 최근까지 담은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내신 책이 군산 DJ 로드잖아요. 그런 만큼 이 군산이라는 도시와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어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인물이고 전국적인 인물이고 뭐 다 알다시피. 그런데 군산 DJ 로드라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향토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군산 지역학적으로 김대중을 조명한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이분이 뭐 유명하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냐면 이분이 군산에 총 9번을 다녀가십니다. 9번. 그리고 그 돌아가신 뒤에 이호 여사가 2번을 또 오세요. 2번을. 그 2번 다 영광스럽게 저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걔가 뭐 동장 시의원도 안 해본 사람인데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아무하고도 누구 뭐 지구당 위원장 이런데 연락도 안 하고 저한테만 연락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가시고 그리고 또 내가 사진전 처음 열을 때 전라북도 최초로 김대중 생애 사진전을 2015년에 개최했잖아요. 이때에 이제 저는 초대장을 못 보냈어요. 이 회사가 몸이 휠체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비서를 통해서 알고 한 달 전에 나 이번에 저 군산에 바람 쐬러 좀 갔다 와야겠다. 이 여사가 이게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유 여사가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얘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생전에 제 기사, 제 글, 이거 카페에 올리는 글 같은 거 그리고 기사 이런 것을 전부 빼놓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보시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북한에다가 내복 보내기 운동할 때 이런 것들 할 때에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우리 통장에다가 50만 원씩 넣어주고 백벌값 이거 넣어주고 한 것은 벌써 그 양반이 저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도 환영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 나 찾으신다고 이게 비서한테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뛰어가가지고 다시 또 인사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저런 것을 보면 대통령님이나 이유 여사가 제 글을 다 빼놓지 않고 읽고 계신다고 비서를 통해서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내가 고생한 보람, 마음이 전부 모든 그 애로 고생했던 것이 저희가 보람으로 이게 바뀌지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굉장히 흐뭇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내가 겪은 일인 것처럼 약간 네. 흥분되고 설레기도 네. 합니다. 그냥 팬과 어떤 연예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그 진정이 만나게 되어서 서로에게 특히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산에서 사진전을 4번이나 하기도 했고, 제일 최근에는 그 김대중의 생애 사진전뿐만 아니라 이효 여사를 조명한 네. 사진전도 예, 예. 우리 전북 최초로 올리기도 했지요. 그랬던 이 우리 김대중 기념사업회 회장님, 우리 조종환 기자님께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기자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옥중 서신을 통해서 만났고 또 실제로 직접 만나면서 마음을 다 읽고 만나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김대중의 어떤 모습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이 책을 쓸 적에 지금 제일 앞에도 글 시작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이라는 인물의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과오는 과오대로, 또 뭔가 업적은 업적대로 지금까지 잘 못 되고 있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도 벌써 15년이 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민주국가로서 이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에 대한 어떤 진실이 너무너무나도 다 감춰지고 또 왜곡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한마디로 잘 치운 거, 이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또 먼 일, 조그마한 일 하나도 전부 비서관들하고 상의하고 섭렵해서 이렇게 같이 단독적으로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서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너무나도 우리가 이 사회가 제대로 밝고 우리가 뭔가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적인 삶을 살으려면 모든 역사가 제대로 평가가 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 속에 이제 김대중 역시 인물입니다. 저는 거기에 차원에서 김대중의 정신, 이분의 사상, 철학, 이것이 제대로 밝혀질 때 이 사회가 밝아지고 또 나 역시 거기에서 이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쓰고 힘을 쏟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죠.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뭔가 부강해지는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예술, 문화예술 면에서 이렇게 앞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그 정치, 사회, 이 언론 이런 것에서는 아직도 지금 저희가 제로 바로 잡혀야 할 것이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화해부동 정신이고,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은 많이 발달했지만 서로 사람들 간에 개인 간의 어떤 그 정의라든가 이것도 너무 정서가 메말라 있고 안타깝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그 김대중의 정신, 어떤 그 실사구시라든가 화해부동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살아난다면 아무리 정서가 메말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잡혔다고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을 쉽게 우리의 어떤 그 다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건 꼭 좀, 그래서 옥중서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 먹은 분들도 물론 당연히 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그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고 또 가족이 주고받은 편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그 결혼을 앞둔 청년들, 총각들, 그 청년들이 좀 봤으면 한번 일독 필독서로, 아마 이런 책을 보고 나면 아마 결혼 부부싸움도 뭐 10번 할 것도 한 5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해도요, 이 책 내용을 다시 상기시킨다면 싸움을 하더라도 좀 적당히만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꼭 익혀봐야죠. 그렇죠. 김대중 정신이라 대표하는 행동하는 양심, 또 실사구시 정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해부동이죠. 우리 기자님은 화해부동을 강조하셨는데, 여러 번 언급한 이 옥중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군자의 화해부동을 언급하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온통 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나를 아낌없이 그에게 주어야 한다. 온몸으로 받고 주어야 하며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결함이나 그의 계략에 맹목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을 능히 보면서도 온몸으로 대하고 주고 받으라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인즉 나는 나의 것을 온전히 지키고 나로서 살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나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만나고 대해야 방금 말씀하신 이 삭막한 이 무관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또 부부관계를 또 가족관계를 나눌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네. 꼭 젊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읽으면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선상님으로서 어떤 뜻을 알려주셨는지 우리 종안이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조 기자님을 이곳에서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보고 존중하고 또 흩어지는 것을 막으며 함께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그렇게 정진하겠다라는 실천의 모습으로 저희도 함께 뒤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종안이의 이야기 다른 영상에서도 재미나게 봐주시기를 바라요. 저희도 또 올 테니까 우리 한번 인사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